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어제 야3당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는데 일단 조국혁신당은 참여를 거부했고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내일 먼저 만난다고 하네요. 예, 저도 들어오기 직전에 들었는데요. 예. 예, 원래는 이준석 대표가 해외 일정이 있어가지고 해외 일정 이후에나 좀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해외 일정 취소했어요? 아니요, 취소하지 않고 이제 수요일 날 나가니까 바로 땡겨가지고 내일 아침에 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의제 조율하고 있고 내일 아마 국민의힘 쪽 당대표 쪽에서 좀 보지 않을까, 당대표실 쪽에서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고 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저희는 사실 오늘 조국혁신당에 참여를 좀 부탁을 했고 같이 좀 하자는 입장에서 조국혁신당이 조금 시간을 들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또 조국혁신당 쪽에서 강하게 또 거부를 하고 나오시는 바람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긴 한데요. 뭐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시간을 끌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한 내용 원포인트 정책 협의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 관련해 가지고 예. 민중기의 그 민중기 특검 때 수사 은폐까지 포함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자. 그거죠, 저희는. 예.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는 안은 두 가지가 저희와 다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민중기 부분은 빼자.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신천지도 포함을 하자. 그 얘기인데요. 신천지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는 별도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통일교권은 어쨌든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런 인물과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집중해서 하자라는 부분이고 신천지는 수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신천지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는 자신들이 관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야당에 대한 수사는 얼마든지 수사기관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일교 신천지 관련 특검법은 통과 안 했고 그 2차 특검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이제 통과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은 통일 특검 관련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수사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당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이 특검이라는 것이 여당이나 정부의 어떤 고위급 인사에 대한 수사가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하기 힘들 때 들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는 민주당이 관련이 없고 깨끗하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더 나올 것이 많을 거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안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좀 저는 좀 약간 모순적인 게 실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걸 안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게 문제니까 통일교 얘기하면서 신천지 같이 하자는 얘기인 것인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신천지랑은 꼭 따로 떼어내야 됩니다라고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종류의 종교적인 그 사람들이 같이 연루돼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관련 건이 2021년 때 그때쯤 일일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의 수사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김건희 특검이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한 것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적은 인력에 너무 많은 수사 의혹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통일교 특검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안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일을 하고 신천지나 뭐 이런 부분은 따로 떼어놔서 얼마든지 수사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게 통일교 특검을 지금 통일교만 하자 그러면 사실 통일교 얘기는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이미 많이 내놨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윤영호라는 사람도 그 기소가 됐고 재판도 좀 받고 이러는 거고 한학자 씨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전재수 의원에 대한 부분을 덮어놨다가 법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재수 의원에 같은 부분이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통일교에서 민주당 관련해서 뭐 15명을 우리가 더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다가 입을 다물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밝히는데 실제 지금까지 많이 나온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특검이 어차피 들어갈 거면 또 이거 한 다음에 나중에 또 따로 뭐 수사기관에서 신천지 따로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자, 이 두 분의 논쟁을 보고 있는 박우신 기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 뭐 이거는 누가 뭐 딱히 맞다라기보다는 근데 어쨌든 지금 요거는 어쨌든 동력을 추진하고 있는 게 보수 야당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좀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 이제 연대하면서 압박하는 전략을 세운다면은 신천지 받을게 대신 그럼 민중기 특검 조사하는 것도 너희가 받아라라고 역으로 압박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인 이 협상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왜냐하면은 자꾸 신천지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논의가 공전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사실 근데 뭐 예, 신천지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CBS도 할 말 있다. 예,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그 장도혁 당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새 신안을 발표할 때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께서 주황색 넥타이를 안 맸습니다. 아, 요새 빨간색 메고 다니면 오해받아가지고요. 일부러 파란색을 좀 메고 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넥타이 선정할 때도 굉장히 의미 있게 고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주황색 또 특이한 색깔이니까 딱 매다 보면 개혁신당 연상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 또 굉장히 특별한 날이니까 조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맸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네.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넥타이건 무엇이건 담고 있다고 보고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개혁신당과 함께하기 위해서 개혁신당의 색을 맺느냐라고 하기에는 저희한테 뭐 이렇게 제안이나 그런 게 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제안한 걸 지금 바로 받잖아요. 뭐 그거야 이건 통일교 특검이야. 그들이 받아야지 자기들도 압박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고 예. 예, 같은 정책적인 함의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빨간색에서 조금 더 중도로 가려는 그런 약간 색깔을 중앙으로 옮기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 물론 지금 제가 골라준 건 아니에요 넥타이를. 예, 그렇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지금 당명도 바꾸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 색깔도 바꿔야 되잖아요. 아, 근데 당 색깔은 안 바꿀 어떻게 수도 있어요. 안 바꿔요? 빨간 색깔로 예, 그대로? 당 색깔은요 옛날에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 처음으로 파란색을 쓰다가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네. 예, 그 당시 제가 그래서 파란 옷만 입고 있다가 다 빨간색으로 바꿨던 기억이 좀 나서 예, 색깔은 안 바꿀 수도 있어요. 예. 아, 근데 게다가 전한결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얘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동혁하고 이준석하고는 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저희도 그분들하고 놀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야당 반장님. 네. 장도혁 대표는 러브콜을 하는 거죠. 이걸 이준석 대표가 받을지 말지는 러브콜 맞다? 예, 러브콜은 맞다고 봅니다. 넥타이, 왜냐하면은 타이 러브콜?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지금 리더십이 위기인 상황이고 이번 중도 확장 요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근데 한동훈은 찍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를 축출해놓고 예. 버리고 나서 근데 조금 중도 쪽을 어필할 수 있는 뭔가 제스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대체제로 이준석 대표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넥타이도 색깔을 그렇게 매고 그날 이제 좀 사과 같지 않은 사과였습니다. 아무튼 사과를 밝힌 날에도 중도 확장, 그러니까 중도란 말은 하셨지만 확장과 연대를 강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개혁신당 쪽에 러브콜을 보낸 게 아니냐. 그리고 저는 내일 두 분이서 만나는 것도 228호에서 만나더라고요. 228호라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실이죠. 이 당대표실이 원래 이준석 대표가 앉아 있다가 쫓겨난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로 다시 이준석 대표를 모셔오는 것을 한번 다시 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이고. 일종의 추억이 제스처일 난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어디서 만나는 것도 그 의전상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예. 원래 쫓겨나셨던 분들 다시 모셔온다는 차원에서 그림 하나 만들어주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단순히 이미지 활용을 위해서 이 대표를 이용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모양새는 굉장히 외향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러브콜. 네, 뭐 러브콜이라고 해도 짝사랑이라고 제가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저희는 지난 총선 때도 그러고 대선 때도 그러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합당, 연대설 이런 걸 계속 흘리면서 오히려 그거를 굉장히 사표 전략으로 저희를 괴롭혀 왔거든요. 저희는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공천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기초의원부터 진짜 개혁의 씨앗을 잘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개혁신당이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 안 부려요. 저 힘듭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같이 하자 그러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국민의힘이랑 같이 해가지고 안 저희가 좋아요? 얻을 게 없습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이 지금 스탠스를 가지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과연 이게 먹힐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저희의 노선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준석 대표가 나 당원들이 원하면 혹은 지지자들이 원하면 경기도 지사도 나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경기도지사도 진짜로 지지자들이 원하면 갈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동탄 지지자들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하지 않기를 너무 바라는 거 예단하시는 아닌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동탄 유권자들의 생각을 왜냐면 국회의원 4년 하라고 했는데 나오자마자 사실 대선을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정도만으로도 사실 많이 양보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의 그 구형 공판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있었는데
안 끝났죠? 네, 끝나지 못했습니다. 예, 그 네. 내일이죠. 네, 그래서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내일 다시 열리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만이 아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까지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다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종 변론과 맞서가지고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또 윤 전 대통령 등의 최후 진술까지 절차가 예정이 될 기획이고요. 예. 또 특히나 재판부가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 기일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내일에서 더 지연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이고요. 예. 다만 최후 변론이 있을 거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은 좀 소요될 전망이고 이번 주에 이 체포방해 사건도 16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 16일 1심은 그 판사가 이제 선고하는 거고 특검의 구형은 그쵸. 아니고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그 체포방해 사건. 자, 지난주 내란자 판정의 모습 상당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 장면을 일단 저희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오셨어야죠. 그 해왔어요. 성검사님 보면서 합시다. 구두별로 합시다. 그러면. 무슨 준비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이거 한 겁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적인데요.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네. 징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징되는 게 말씀하시면 아니라- 전기를 징징됐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그 말씀이 징징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오셨으면 정중하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양해를 좀 구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예. 자, 일단은 세 분의 목소리, 네 명이었죠. 이제 특검의 목소리 있었고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는 김지미 변호사였고, 그 다음에 또 판사, 주기현 판사의 목소리인데 징징대는 거다라는 그런 판단까지 들으셨는데, 사실은 금요일 날 안 끝난 것 자체가 판사의 소송 지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도 많이 있거든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렇게 소송 지휘하시는 분 처음 봤죠,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20년 변호사 하는데 처음 봤죠. 저런 경우는 없어요. 사실 징징댄다는 단어도 그런 단어 안 써요. 사실 원래. 방송에서도 안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과 동시에 이 재판정이나 법대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네. 기초해서 어떤 권위를 부여한 곳인데 징징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기들 좀 참다가 좀 저런 단어가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지기현 부장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너네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았느냐, 그만 좀 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예. 진짜 저 변호사분들은 본인들을 위해서 저 변론을 하는 것이지 실제 의뢰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쇼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응원을 해주나 봐요. 근데 실제 저분이 자기네 저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방송에 가가지고 네. 지기현 우리 편 아니다. 그리고 뭐 판사놈 검사놈 이런 말까지 다 했어요. 옛날에 예. 이진관 부장에 대해서 막 그 욕을 했는데 그거를 지기현 부장한테 일르듯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저런 식으로 지기현 부장을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 우리 편 아니다 이러면서 또 놈자를 붙여가지고 저런 말을 막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행동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쪽 변호인단에게 풀데이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쓰도록 해주기 위해서 자기네가 뭐 힘을 다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윤 대통령이 자기에게 잘했다, 아주 훌륭하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네 의뢰인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쪽이 유리하겠습니까? 전혀 유리하지 않고요. 이제 소송지휘를 사실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피고인들이 원래 1시간 반 정도 하려고 그러다가 예. 다 1시간도 못하고 다 끝을 냈잖아요. 서등조사 원래 저렇게 잘 안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무슨 서등조사 있었습니다, 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건데, 저 사람들 그냥 그대로 들고 다 낭독을 하잖아요. 아무 예. 의미도 없이. 그래서 저거는 현실적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지 진짜 자기 의뢰인들하고는 아무 무관한 얘기다.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말 안 좋습니다. 저게 말로 안 해서 뿐이지, 지기현 부장이 말 표현을 안 해서 뿐이지, 나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괘씸죄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있어서. 구형도 더 나빠져요, 사실은. 더 나빠진다. 지금 구형이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이 아마 특검이 구형을 다 정리하고 왔을 거예요. 아하. 근데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보고서 구형이 더 세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게 꼭 정해진 건 아니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존까지는 판사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예. 판결문으로 얘기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요건 정도가 좀 지나칩니다. 지금 이 김용현이나 윤석열에 대한 이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요. 예. 변호가 아니라 트집 잡기, 시간 끌기, 침대 축구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심판이라면요, 축구 경기에서도 시간 끄는 사람들, 침대 축구하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 주고 말 안 들으면 내보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기현 판사의 이런 모습들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판결을 저쪽에 불리하게 내려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판결은 그냥 정확하게 내세요. 사형이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징역 때리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진행 방식들을 용인하는 거, 저는 이거는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법부를 우롱하는 거고요. 국민들을 굉장히 농락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곽우신 기자도? 아니 뭐 근데 워낙 그 여러 공분에 대해서는 다 두 분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징징거린다 표현을 한 거 보면은 이분 입장에서 이게 되게 화낸 거죠. 그렇죠. 최대한 화를 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호인들께서 어떤 자해적인 변론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일종의 이제 약간 오은영 박사님 같은 마인드일 거다. 이 금쪽이들 어르고 달래가지고 여기까지 재판 끌고 온 거거든요. 알아서 들어줄게 하면서 왜냐면 안 그러면은 또 재판부 기피 신청한다 그러고 더 지원 가게 되면은 아예 선고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택한 게 아닌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 소진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끝에 왔다. 거의 끝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지기현 판사의 그 지금까지 그거에 금이 가면서 징징거리지 마세요라고 한 그 말 자체가 이번 선거에 어떻게 보면은 리트머스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충분히 최고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아, 충분히 최고형.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마저 지금 격분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쓰게 하는 그 정도 격분한 거다. 이분 평소 하는 스타일 보게 되면 이 정도면 격분 아닙니까? 지기현 부장이 무죄를 때리기도 많이 해요. 근데 유죄를 하게 되면 형이 세대요. 그러니까 아예 줄 거면 확 주고. 오히려. 예. 그래서 겉으로 웃는다고 해서 그게 속아나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진짜 변호사들한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기현 부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복할 거 내지는 절차적으로 난리칠 거를 대비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절차적으로 나중에 만족스러웠습니다. 절차적 만족감. 그러면서 재판장님 잘했습니다 할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이제 이 부장은 아무래도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방식 자신의 이제 해왔던 스타일 이런 걸 고수하느라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간 판사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본인은 재판 스타일 이렇다는 거예요. 피고인들이 할 수 있는 말 다 하게 해주고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최고형을 때린대요. 바로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혹시 이분도 그런 스타일 아닌가? 그런 스타일 갈 수 있다. 또 지기현 부장판사 또 잘 아는 분과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분이 스타일이 공개돼서 그렇지 또 재판을 결과 이상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일 특검의 구형 일단 보시고 재판 또 최종 1심 결과 1월 말 2월 초 기다려 보시죠.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6월 3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5년 반 만에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네, 오늘 정의용 사무총장이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책임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 ARS 전화를 해봤더니 당명 교체 의견이 훨씬 많았다라는 겁니다. 찬성한 사람들이 68.19% 13만 3천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새 당명 제한 접수에도 18,000여 건이 접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18,000건? 네. 이야.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일에 처음으로 이제 운을 띄운 바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주말까지 전 국민 대상 당명 공모전을 실시를 하고요. 이후에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목표는 설 연휴 전까지 당명을 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벌써 제한 접수에 18,000여 건이면 굉장히 많이 물론 중복된 것들이 꽤 있긴 할 겁니다. 예, 그렇죠. 저도 옛날에 우리은행 이름 공모할 때 응모했었거든요. 그 제가 우리로 응모했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당첨됐다. 근데 상금이 5억이었어요. 근데 우리로 응모한 사람이 5만 명이었어요. 그럼 N분의 1에 나눠서 주나요? 아니죠. 거기서 아마 추첨했을 텐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 일단 국민의힘 당명 이제 18,000여 건이다.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일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노영희 변호사님 한번 추천해 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추천할 당명이 없더라고요. 실제 근데 뭐 자유라는 말을 진짜 집어넣을 생각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건 정말 비추다. 왜 굳이 하필이면 또 자유라는 말을 집어넣고 싶으냐. 자유한국당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미래통합당 있었죠. 6개월 하고 그다음에 또 새누리당도 바꿨죠. 있었고 민주자유당 옛날에 민자당. 게다가 지금 자유 그게 바로 그 윤석열 씨가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 아닌가요? 자유. 저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또 희망찬 이름을 또 제안했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열 수석은 또 예정이 있으시니까 보수에.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은 그렇게 없고요. 왜 이렇게 또 사람 매몰차? 매몰차 건 매몰차야죠. 왜냐면 저기는 지금
어쨌든 윤호개인 세력하고 이렇게 절연을 안 하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윤호개인 퇴출당 뭐 이런 걸로 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아니, 뭐 그런 건 안 할 진지하게 거니까. 해야죠. 윤호개인 예. 퇴출당하면 어떡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아까 자유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셨는데 이쪽에서 보수 쪽에서 보기에는 자유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에다가 만약에 더하게 된다면 안보 혹은 경제 이런 것들을 더해서 안보자유당? 예, 아니면 자유경제당, 아니면 자유경제당? 자유안보당. 근데 이러면 좀 줄임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자경당, 뭐 자한당,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공화 이름도 근데 괜찮잖아요. 공화는 너무 좀 올드해요. 예, 자유공화당, 그게 너무 올드하잖아요. 제가 공화자유당, 자공당. 공자당. 옛날에 갈 거 공자당. 그건 좀 이상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아무튼 다양한 단어가 조합이 있을 수 있을 아니 것 근데 같은데. 당 구성원들이 좀 바뀌고 마인드가 달라져야지 대표가 달라진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그 주호영 의원이 그래서 포대가리일 뿐이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포대가리. 네, 포대가리. 국민의 갈았다. 당명 예. 변경이라는 예. 게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당명은 바꾸고 그대로 윤호개인처럼 행동한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예. 우리 과구신 기자 야당 반장으로서 그러니까 추천해 자유한국당 주세요. 때부터 당이 계속 이름을 익숙해지면 바뀌어가지고 지금 많이 예. 바꾸고 있는데 예. 이게 쇄신안이라는 게 세게 나왔고 장동혁 대표가 예.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당명도 같이 바꾸겠다고 하면은 이제 좀 리모델링하는 효과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지난번 쇄신안은 맞듣지 않은 상황이고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당명만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색깔을 바꾸든 심볼을 바꾸든 이름을 바꾸든 그 효과는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이 선거 앞두고 혼란만 줄 수 있다. 아하. 거기다 또 다른 당이 또 갑자기 국민의힘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끼어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명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리모델에서 간판 바꾸는 게 중요하니고 메뉴를 좀 빨리 바꾸셔라. 이게 좀 메뉴. 네. 그래서 식당의 메뉴가 똑같은데 식당 이름을 바꾼들 손님이 가겠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김종인 매직 같은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당명 효과가 좀 나오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건데 예. 그런 게 없이 그러니까 해답부터 형식적인 쇼도 없으면 저는 별 기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당명을 바꾸면 그래도 좀 그래도 또 이렇게 새로운 그 전시 효과랄까? 컨벤션 효과가 좀 있긴 하잖아요. 그 또 나온 내용은 또 따로 좀 챙겨가기도 하고 너무 세 분이 부정적이셔서 국민의힘의 편을 좀 장도혁 대표의 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걸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앞서서 뭐 메뉴 바꾼다 그러셨는데 메뉴가 아니라요. 요리사하고 식재료를 바꿔야 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사실 생각해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란 이름 자체가 진짜 싫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윤석열하고 사실은 이름과 뭐 우리는 절연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국민의힘이란 이름을 버려야지 뭔가 형식적으로라도 괜찮다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예. 그냥 바꾸시는 건 괜찮은데 실제 바꾼다는 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은 안 바꾸고 계속해서 형식만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당명 개정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 자, 또 지난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안에 또 이게 화제가 된 게 뭐였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배현진 의원 두 분 사이에 좀 SNS 설전이 있었어요. 한때는 그 배현진 의원이 홍준표 의원과 굉장히 좀 가까운 사이, 콩카콜라 진행도 도와주고 같이 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정치 인문에 많은 도움을 얻기도 했었었는데 두 분 사이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가 사람을 잘못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뭐 배현진 의원은 반대로 내가 홍준표를 도왔으면 도왔지 난 돈 받은 거 없다 그러는데요. 둘 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라는 것이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나 정책을 가지고 부딪힐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로 해서 건강한 토론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해가면서 하는 거는 그냥 솔직히 시정잡배 싸움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람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홍준표 전 시장하고 배현진 의원을 지금 보면은요. 예. 배현진 의원도 가끔 맞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도 사실은 맞는 말을 가끔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 그러면 사실 둘 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다른 국민의힘에 있는 다른 의원들보다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거나 실제 당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쓴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이 그냥 말을 해야 될 땐 또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현진 의원 지난번에 그 탄핵 국면에서도 좀 그랬고 홍준표 시장도 이번에 그 당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둘이서 왜 그러면 서로 간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배현진 의원이 이번에 이제 홍준표 시장한테 먼저 저격을 한 거잖아요. 너는 왜 아무 책임도 없다는지 가만히 있어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느냐.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서로 시작이 돼가지고 뭐 돼지는 돼지
아니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건데 두 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지금 질문을 그렇게 길게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실 줄 알고 기다렸잖아요. 그 마지막 문장을. 김성현 수석 결론 내려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친한계가 조금 이제 핀치에 몰려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예민해진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를 세게 비난을 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 쌓였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현역 국민의 의원 중에 그 눈에 보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있는 그렇죠. 분이기도 하니까 이제 또 비판의 선두에 있는 게 또 홍준표 전 시장이기 때문에 둘이 또 비판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곽우신 기자 보시기엔. 네, 저도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홍준표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항상 둘이 같이 비판을 해왔잖아요. 저 둘이 당 망친 거다. 용병. 네. 사실 그 말은 그러니까 이 당에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나를 좀 돌아봐줘라는 이야기긴 할 텐데 지금 친한계 입장에서도 여유가 워낙 없다 보니까 배현진 의원이 좀 발끈하고 나선 모양새가 된 것 같고 근데 이걸 지켜보고 기사를 주말에 당직 기자들이 많이 썼는데 그거를 읽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피곤할까 생각이 좀 해보긴 합니다. 예. 자 일단 정치계에서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두 분 다 각각의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열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